비행기 안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제발. 다시는 아시아인들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내뱉고 있는 이 승무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항공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매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천여 명의 승객들과 함께 매일 하늘을 나는 일이 제겐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하죠. 제가 이 일을 꿈꾸게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영국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제게 늘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역사학자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세계 각국의 박물관과 유적지를 다니시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저도 해외여행과 다양한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17살 때부터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처음 본 영국 항공 승무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세련된 유니폼, 그리고 승객들을 대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까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매일 밤 승무원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항공 서비스를 전공하고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 공부했습니다. 3년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항공의 문을 두드렸고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죠. 그렇게 저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일들도 겪곤 하죠. 특히 중국 노선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을 때였어요. 탑승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탑승하려 하면서 통로가 막혔고 기내 수화물 선반을 둘러싼 실랑이도 잦았어요. 이륙 전부터 피곤이 몰려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륙 후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는 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옆 좌석 승객의 식사가 먼저 나왔다며 언성을 높이시는 분도 계셨고 기내식 카트가 지나가는 통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 승객들도 많았거든요. 일본 노선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노선과 너무 달라서 안도했죠. 승객들은 조용했고 질서도 잘 지켜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착륙 후에 발생했습니다. 도쿄행 비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즈니스석 승객 한 분이 기내식을 드시다가 음식이 차갑다고 하셨어요. 즉시 새로운 식사를 준비해드렸는데 착륙 후에 본사로 항해 메일이 왔더군요. 제가 불친절했고 승객을 무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CCTV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컸습니다. 오사카행 비행에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승객 한 분이 와인을 주문하셨는데 원하시는 와인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본사에 승무원이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항의하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다른 와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죠. 한 달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기내식을 3번이나 권했더니 괜찮다고 하신 승객이 착륙 후에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컴플레인을 걸으셨거든요. 공손한 태도 뒤에 숨겨진 이런 행동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럽과 북미 노선만 고집하며 5년을 날았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철저히 피했죠. 수석 승무원이 된 후에는 더 쉬워졌어요. 노선 선택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탑승객들도 평화로웠죠.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미국발 상하이행 비행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수석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긴급 투입이었죠. 팀장님은 엘리, 미안하지만 너밖에 없어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 안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이상하리 많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마자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승객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통로는 순식간에 혼잡해졌습니다. 기내 수화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30분이 넘게 걸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탑승하자마자 특별식을 요구했어요. 내가 분명히 예약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특별식 예약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특별식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기내식 중에서 당신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손님,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장 해결 못하면 너희 상사를 불러. 동료 승무원 에밀리가 중년 남성을 말리러 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승무원들을 바라봤고 어떤 승객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창밖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이딴 서비스는 처음이야. 그가 테이블을 3개 내리치자 놓여있던 물잔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옆 좌석 승객의 옷을 적셨고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로 앞 좌석을 걷어찼고 트레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식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몇몇 승객들은 웅성거리며 승무원들을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했어요. 내가 이따위 대접을 받으려고 이 돈을 낸 게 아니라고. 그가 격렬하게 손을 휘젓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있던 기내식 카트 때문에 중심을 잃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카트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어요. 누군가 의사 없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귓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셔보려 했지만 손이 흔들려 컵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이 유니폼을 입으면 자부심과 설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 좁은 기내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기장이 보안 요원을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승객은 하기 조치되었고 비행기는 3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겨우 비행을 마쳤지만 그날 이후 제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비행기 게이트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는 이륙 순간이 가장 설렜는데 이제는 공포심만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도 그날의 상황이 반복됐고 때로는 더 끔찍한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했죠.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렸고 유니폼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휴직을 신청했어요. 의사는 제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저 파란 하늘이 제 놀이터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두렵기만 했어요. 동료들은 위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벨 소리조차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창밖을 지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 숙명이었으니까요. 한 달째 휴직 중이었지만 우울증 상담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타보라는 거였죠. 순간 온몸이 굳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도망치다가는 평생 하늘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길, 여행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쇼윈도에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와이, 파리, 로마,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라는 글자만 보여도 그날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럽행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건 도망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트라우마의 근원인 아시아를 피해간다면 결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때?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인데다가 특히 혼자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나라래. 치안도 완벽하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 혼자 다니기에도 전혀 문제 없다던데. 게다가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더라.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카페들도 많아서 시차 적응하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대요. 길을 잃어도 누군가 꼭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다른 동료들도 늘 한국 노선을 최고라고 했었죠. 사고가 나도 대응이 빠르고 특히 인천공항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요. 게다가 승객 응대도 친절하고 질서정연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깔끔한 거리, 그리고 특히 병원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13시간이라는 비행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일 밤 고민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다 취소 버튼을 누르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혹시 비행 중에 패닉이 오면 어쩌지? 창가 좌석을 피하고 싶은데 옆자리 승객이 짜증내면 어떡하지?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우연히 인천공항 의료센터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 외국인 전담 의료진, 심지어 공항 내 약국까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항공사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비행 중 불안 증세가 있으신가요? 저희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의사의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게다가 동료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승객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난동을 부리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여행사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다가 수십 번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거야? 정말 하늘을 포기할 수 있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사로 향했어요. 서울행 티켓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시 비즈니스석은 어떠세요? 장거리 비행이라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순간 웃음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모셨던가요?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차례였습니다. 승무원으로서가 아닌 승객으로서 처음 타는 비즈니스석이라니. 네, 좋아요. 비즈니스석으로 해주세요. 티켓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수없이 다른 나라를 다녀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승무원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행자로서 준비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옷을 고르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언가의 설렘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요. 이제 일주일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아직도 가끔은 불안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겨우 희미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A, 창가 좌석이었어요. 처음엔 복도 자리를 요청했지만 상담원이 비즈니스석은 창가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불안하시면 블라인드를 내리면 되니까요 라고 말해줬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고 기내에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수천 번도 더 봤을 매뉴얼이지만 이상하게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서 보는 거니까요. 옆자리에는 키가 큰 한국인 남성이 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가 매뉴얼을 바라보는 걸 힐끗 보더니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어요. 그게 차라리 고마웠습니다.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이륙 준비가 시작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었고 다리는 떨려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남성이 이어폰을 빼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 과호흡 증상을 보이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승무원을 불러 산소 마스크를 요청했습니다. 숨을 너무 빨리 쉬고 계세요. 저를 따라 천천히 들이쉬고 깊게 숨을 쉬어보시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발이 점점 더 저려왔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0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오히려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준입니다. 심장내과 의사예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강서준 씨가 승무원을 불러 캐모마일 티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자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아니에요. 비행 공포증이신가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나 봐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그 후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번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모두 말했어요. 사실 전 전직 승무원이에요. 5년 동안 비행을 했죠. 제 말에 강서준 씨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 중국 노선에서 있었던 일, 그 후의 악몽들, 그리고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었어요.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특히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경우도 꽤 봤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맥박을 재고 때로는 일상적인 대화로 제 긴장을 풀어주었죠. 영국에서 새로운 심장 수술술기를 배우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도 못지않거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을 것 같네요 라며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도 있고 외국인 전담 통역사도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의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옆자리에 앉은 이 한국인 의사는 제게 마치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눈 아래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광경을 보면 가슴이 벅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감동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그 설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이제 곧 한국이 보일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제주도도 보일 것 같네요. 그의 말처럼 창밖으로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의 불안감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기대감이 가슴 한편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제가 알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들른 연세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넓은 공간에 세계 각국의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K-뷰티가 인기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판 덕분에 길 찾기가 쉬웠어요. 공항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서준 씨의 안내로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버스 좌석이 넓고 푹신해서 장거리 이동에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도 있어서 편리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의 야경이 예뻤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식당가에는 아직 손님들이 있었고 카페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환승역에서 길을 잃었어요. 안내 표지판을 보고도 헷갈려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보여주며 길을 찾아줬어요.
그리고는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오세요. 라며 함께 가주었죠.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동했고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준 씨가 추천해준 병원을 찾았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진료실은 깨끗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 잠시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우연히 강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그의 관심, 어린 물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시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겪은 한국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도 영국 연수 시절 경험했던 문화 차이에 대해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택시는 주로 호텔 프론트에서 불러주어서 편했습니다. 늦은 밤에는 택시 잡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지하철역 근처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면 금방 탈 수 있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모든 역에 영어 안내가 있어서 길 잃을 걱정도 없었죠. 특히 환승역에서도 화살표만 따라가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입맛에 한국 음식이 잘 맞았어요. 한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는데 메뉴가 전부 한글이었어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직원이 바로 다가와 영어 메뉴 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메뉴판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는 추천 메뉴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죠. 이건 덜 맵고 이건 부드러운 맛이에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심지어 음식이 나오자 밥을 비벼 드시면 더 맛있어요 라며 직접 비비는 법까지 알려줬어요. 직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점점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보낸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겼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에 앉아있는 연인들을 보며 서울의 일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있는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어서 궁궐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었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도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이태원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있고 영어가 통하는 곳이 많아 편안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쇼핑하면서도 놀란 점이 많았어요.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해도 계산기를 보여주거나 손짓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격도 정찰제라 흥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감은 어느새 사라졌고 오히려 이 도시가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비행기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하늘로 돌아갈 용기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후 강서준 씨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주로 제 건강과 서울 적응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관광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한강이랑 경복궁을 가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광장시장은 어떠세요?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특히 빈대떡이 유명하죠. 처음에는 시장이란 말에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장은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상인들은 과하게 호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겨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빈대떡 가게에서는 할머니께서 맛보기를 건네주셨고 김밥 가게 아주머니는 영어를 모르시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날 저녁 강서준 씨에게 시장 사진을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 좋은 추천이었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숨은 명소들도 소개해드릴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간 혼자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졌거든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삼청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고즈넉한 한옥들이 보였어요. 강서준 씨는 이 동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차근차근 서울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준 씨는 북촌 한옥마을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옥의 처마 끝, 돌담길의 곡선을 감상했습니다. 이 길이 특히 좋아요.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화려한 도시 속에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숨어 있다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우리는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의 두려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까지. 일주일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많이 두려웠어요. 두렵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낯선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기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요. 중국에서의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모든 아시아를 거부했고 한 승객의 난동 때문에 하늘을 포기하려 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 아니란 걸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복귀 신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 있었거든요. 탑승구 앞에서 강서준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영국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그럴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꿈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문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준 시간이었으니까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진동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하늘 위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저를 올가매지 않았어요. 대신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승객석이 아닌 객실 승무원으로서 이 하늘길을 걸을 거예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두려움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요. 이륙할 때 보았던 한국의 하늘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슴 한켠에서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